반갑습니다. 강호항공고 학생 여러분. 이번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조립 작업의 두 번째 줄 작업하기에 대해 배워볼 텐데요. 먼저 줄 작업하기에 앞서서 이번에도 능력 단위 평가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단원임을 강조하기 위해 선생님이 다시 한번 평가 요소를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번 단원은 능력 단위 두 번째 단원 중에 기계 조립 파트에서 금극기 및 작업, 톱 작업에 이어서 줄 작업이 오늘 해당되는 단원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은 꼭 학습 순서와 조립 순서, 그 다음에 작업 시 유의사항 등을 꼭 알아두셔서 학교 개학 후 선생님이 능력 단위 평가를 시작한다고 할 때 꼭 올바른 자세로 실습을 진행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줄 작업하기라는 단원이 능력 단위 요소의 15%나 차지하는 단원이기 때문에 거의 중간고사 성적과 맞먹는 단원이므로 꼭 선생님이 중요하게 동그라미 친 부분이나 밑줄 친 부분은 여러분도 교과서에 밑줄 치고 함께 따라오는 수업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44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페이지 44페이지를 보면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데 학습 목표는 그 해당 단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는 핵심 내용이라고 선생님이 미리 소개도 자주 하곤 하였죠. 그렇다면 이제 학습 목표를 여러분들이 큰 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의 구조와 종류를 설명할 수 있다. 두 번째, 줄 작업 자세와 동작을 바르게 할 수 있다. 세 번째, 공작물의 기준면에 평행과 직각이 되도록 줄 작업하여 도면의 치수대로 가공할 수 있다. 이것도 단계별로 학습 목표가 나와 있는 게 확인될 수 있습니다. 줄의 구조와 종류를 먼저 알고 그 다음에 줄의 작업 자세를 배운 후에 마지막으로 치수대로 여러분들이 가공할 수 있는 단계까지 도달하는 것을 이 줄 작업하기 단원에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줄 작업하기 단원을 모르게 된다면 뒤에 기계 파트, 기계 가공 파트, 절삭 가공 파트, 밀링 가공 파트, 탭, 드릴, 보링 가공 파트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꼭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은 선생님의 영상을 다시 한번 본다든지 아니면은 개학 후 선생님에게 질문을 하는 작업으로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단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줄 작업의 개요입니다. 기계 부품 완성에서 최종 마무리 가공으로는 줄 작업을 한다. 네, 바로 이 최종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줄 작업 가공을 한다는 점 꼭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줄의 구조입니다. 앞부분 줄의 머리, 그리고 가운데 부분 줄의 길이, 즉 크기이고요. 가운데 부분 줄판이라고 이렇게 미세하게 그림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밑날, 윗날, 그 다음에 승배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절삭 방향이 왼쪽이라 쳤을 때 이 줄 눈의 간격 등을 가지고 황삭, 중삭, 황목, 중목, 세목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줄날의 모양에 따른 종류와 용도입니다. 줄날의 모양에 따라서 이렇게 두 줄날, 흩줄날, 라스프 줄날, 곡선 줄날 등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먼저 두 줄날은 영광 재료 가공을 할 때 주로 사용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학교에 와서 주로 사용하는 게 이 두 줄날인데요. 이처럼 대각선 모양으로 서로 엇갈리게 되어 있는 형상이 두 줄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꼭 이 특징들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다음으로 흑줄날입니다. 연질 금속, 얇은 판금의 가장자리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하는 용도입니다. 흑줄날은 두 줄날과 다르게 한 줄로만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겠고요. 다음으로 라스프 줄날입니다. 라스프 줄날은 나무, 가죽, 파이버 등을 가공할 때 주로 사용을 하고 원형 물방울 형태로 이 줄날이 모형이 생긴 것을 알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곡선 줄날은 말 그대로 곡선 형태로 띄고 있으며 주로 강, 알루미늄, 수지, 목재 등을 가공할 때 사용함을 알 수 있겠습니다. 줄의 단면에 따른 종류입니다. 앞부분은 줄의 모양에 따라서 종류와 용도를 구분했는데 이번엔 줄의 단면에 따른 종류를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 평줄을 나타내고 있고요. B에서는 삼각줄. 평줄은 사각형인데 삼각줄은 끝부분이 점점 줄어드는 삼각줄임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C는 반원형, D는 사각줄, E는 둥근줄, F는 사다리꼴줄. 각각의 형상을 보면 그 형상의 모양을 따서 이름을 따라서 적어준 걸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는 줄눈의 크기에 따른 종류입니다. 선생님은 이 부분을 앞에 두 부분보다 가장 강조하고 싶네요. 줄눈의 크기에 따라서 전에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황목이 있고 중목이 있고 세목이 있습니다. 황목은 줄눈이 커서 밀 때마다 많은 양의 절삭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만큼 작업 속도가 빠르고 절삭면이 거칠어지는 단점이 있지만 초벌 작업에 쓰이는 데는 매우 좋은 장점이 있겠죠. 여러분들이 맨 처음에는 오차를 생각하기보다는 많은 양을 깎고 나서 나중에 점점 세밀하게 깎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맨 처음에 많은 양을 깎으면서 작업을 할 때는 이 황목을 사용하여서 속도가 빠르고 그리고 절삭 양이 많게끔 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중목입니다. 줄눈의 크기가 황목과 세목의 중간 크기, 즉 황목, 중목, 세목 순이겠죠. 황목 절삭 후에 중간 작업이나 마무리 작업에 사용하는 제품이고요. 마지막 세목입니다. 줄눈이 가장 작은 것이고 황목이나 중목 작업 후에 최종적으로 정밀한 마무리 작업을 할 때 사용을 한다는 점, 그리고 줄눈이 작아 절삭면이 깨끗하게 나온다는 점이 세목의 주요 특징이고요. 오른쪽 그림에 보면은 황목, 중목, 세목이 있는데 이 간격을 보시면 황목이 가장 넓고 중목이 그 다음으로 넓으며 세목은 매우 촘촘하게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처럼 황목은 많은 양을 깎고 좀 더 세밀한 점보다는 빠르고 양의 시간과 양의 승부를 한다는 점 알 수 있겠고요. 그에 반해 세목은 적은 양을 깎으면서 세심하고 정밀한 작업을 할 때 사용한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작업 순서는 황목, 중목, 세목 순으로 해야 좀 더 제품이 깔끔하고 안정된 작업을 할 수 있겠죠.